스테반 토마스 잠수인가 봐요. 저도 궁금해요. 송다리님 알고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요즘 잠수 타고 있나 봐. 근데 코이사가 요즘에 공식적으로 뭔가 얘기하는 건 없는데 바쁠 거예요. 왜냐면은 기억하세요? 작년 12월인가 11월쯤에 그 어디죠? 재단 이름 갑자기 모자루프랑 파트너십 맺으면서 거기 이제 지원할 거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모자루프가 작년 완전 말이죠. 완전 말쯤부터 모자루프가 아프리카 이제 진입을 파트너 맺으면서 진입을 한다. 이 소식을 알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쁠 겁니다, 지금. 자, 이제 그 리플의 성공 여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본질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은 거기로 가야 됩니다. 리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리플사가 지금 제시한 솔루션이 블록체인 없이도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는 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플사는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에 존재하는 네이티브 에셋인 XRP를 세틀먼트로 씀으로써 현재 그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처리할 때 비율을 속도도 빠르게 비용 절감해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아니어도 어느 정도 리플사가 제안하는 것만큼 빠르고 비용 절감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또는 그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떨지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복잡한 블록체인 필요 없이 블록체인은 사실 접근성이 좀 어렵거든요. 금융사들한테. 왜 그러죠? 요즘에 일련의 사건들만 봐둬야죠. 비트코인 스캔 무빙하고 있죠. 스캔 무빙하죠. 그리고 ETC 해시 공격 당해서 돈 뻥튀기 되고 난리 나죠. 네. 그런 것만 봐도 물론 XRP는 달라요. 다른 컨센서스 쓰고 있고 전혀 다른 차원의 디지털 에셋이지만 문제는 금융사 입장에선 다 그게 그건 거예요. 블록체인이 다 블록체인인지 그런 거 막 디테일하게 구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신기술이라 했는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게 신기루인지 아니면 스캠인지 죄다 스캠인지 뭔지 약간 알 수 없단 말이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신기술이기도 하고요. 리스크가 좀 있죠. 되게 안정성 있는 확실한 리얼 유즈 케이스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안전빵이 없잖아요. 만약에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XRP를 써요. 한 군데가 아니라 한 10군데가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되게 안정적이죠. 이미 중앙은행 10군데가 쓰고 있는데 XRP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유즈 케이스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플사가 제안하는 퍼포먼스는 이미 고객들에게 확인이 돼서 놀라운 건 알겠는데 블록체인이란 그 복잡하고 접근성 떨어지는 거를 쓰지 않고도 리플사가 제시하는 것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뭔가가 등장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리플사가 쓰는 그 복잡한 내가 보기에 금융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되게 불안해 보이는 아직 신뢰하기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거를 쓰는 이거를 리플사가 제안하는 이 방식을 채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블록체인 복잡한 거 안 써도 리플사가 제안하는 것만큼 그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무언가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금융사들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시장 점유를 해내지 못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바로 기술이죠.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이 선택 안 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정말 이게 필요한 블록체인이니까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죠. 막 투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같은 거 블록체인을 하자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굳이 그거를 블록체인 안 써도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에서 이미 블록체인 같은 복잡한 기술을 안 쓰고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미 있어요. 디지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다른 방식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굳이 블록체인 써서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으로 하자,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굳이 복잡한 거 안 써도 되거든요. 예. 당연히 리프사가 뛰어든 이 영역에도 블록체인 없이도 이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등장한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본질적인 고민부터, 생각부터, 그리고 그런 초점에 맞춰서 그 기사,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송금에도 끄떡 없어요. 에러 문제는 없습니다. 스위프트에서 개발한다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동안에 준비해온 것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리프사도 몇 년이 걸렸죠. 지금 현재 XRP 레저상에 존재하는 밸리데이터들, 그 밸리데이터 구성 멤버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일례를 들게요. 정말 많아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같은 그런 굵직의 뭐 단체라던가 기업들, 협회들이 만약에 XRP 레저, 그러니까 리프사가 사용하는 이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요것과 비슷한 기술,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만약에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리프사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신데 합리적인 생각이세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간 내에는 리프사 수준만큼 올라오기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힘드냐면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진 않죠. 그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확실히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태생 자체는 여러분들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카운터 파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분산원장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리프사가 지금 뭔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분산원장은 어떤 의미를 갖죠? 원장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안에 기록되는 내용은 누군가가 조작할 수도 없고 누군가 임의적으로 기록할 수도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들을 정말로 누군가 임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정말 투명하게 무결성 있게 기록을 하려면 XRP 레저 같은 경우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밸리데이터들이라는 거에 존재를 하죠. 뭐 다른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POW, 프루프 오브 월크라고 해갖고 그런 것들 방식들이 존재하죠. 리프사는 오더링 방식을 씁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적합한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임의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것들, 조작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만 기록하려고 밸리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밸리데이터들이 과연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방식은 다릅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왜 문제가 되냐면 특정 마이닝 하는 애들이 그 세력들이 중국 같은 경우 51%가 넘잖아요. 중국에 마이닝 하는 애들만 합치면 비트코인 마이닝 해시파워가 50% 훌쩍 넘어가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합의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보시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해갖고 여기에 보이는 애들을 지금 밸리데이터들로 참여를 시키거나 또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줬죠. 어쨌든 간에 자발적이든 리프사가 이제 끌어들였던 간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애들 이에 더 있지만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밸리데이터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돌려주나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던지 또는 리프사가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밸리데이터 운영하는 인센티브 없습니다. 아마 대개 경우는 자발적일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엔티티 데이터, 게이트 오브 월드링크, MIT, CGI, 빗소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밸리데이터가 총 여기 명단 말고도 자, 현재 기준으로 개수는 안 나오네요. 이게 다 밸리데이터예요. 지금 굉장히 많죠. 어쨌든 간에 이 적합한 트랜잭션을 처리해주는, 확인해주는 얘네들, 이 존재인 밸리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 몇 개 정도 됐고요. 이거 미니 밸리데이터로 보면 되겠다. 미니 현재 몇 개인지 체크해 드릴게요. 네, 117개네요. 117개. 네. 그래서 이렇게 117개 현재 기준으로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후발 진입주자로 들어온 애들이 아까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타 등등들, 이런 뭔가 신뢰를 줄 만한 제3자의 밸리데이터 운영자들을 손쉽게 금방 늘려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물론 금방 늘려낼 수는 있어요. 돈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근데 그거는 결국에 문제가 될 겁니다.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죠? 바로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ETC도 그렇고. 마이닝 계열이 바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컨센서스를 도와줌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오늘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어떤 현상이죠? 돈을 벌기 위해 마이닝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토시가 최초에 꿈꾼 거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참여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분산화되길 바랬을 텐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됐냐? 바로 마이닝 풀이 존재하게 됐죠. 거대 자본들이 또는 개개인들을 풀이라는 걸로 엮어갖고 본인들 해시파워를 끌어올리게 약간 투자받는 형식으로 그 리소스를 위임받는 형식으로 마이닝을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에 있는 마이닝 풀들이 점유하는 해시파워가 뭐 50%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컨센서스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XRP 레저도 인센티브 방식으로 밸리데이터가 운영이 되면은 그런 그림으로 기결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밸리데이터를 빠르게 늘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의 종착점은 오늘날의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후발주자라면 그 방식은 채택하기 힘들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꼴이니까. 그렇다면 리프사 동일하게 오더링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밸리데이터 합리적이고 신뢰가 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등등 현재 XRP 레저상에 존재하는 그런 밸리데이터들을 빠르게 늘리는 데만 시간이 꽤나 걸릴 거예요. 리프사도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거의 뭐 2-3년 걸렸죠. 이 밸리데이터 늘리는 데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밸리데이터 부분만 봐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단기 내로 리프사의 수준으로 따라오기 힘듭니다.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이것만 봐도 확실한 부분이죠. 밸리데이터는 더 증가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리프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 이거 기사 내용에 보면은 엑심뱅크 관련된 거 제가 마커스 트리처가 링크한 기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도 나오나? 80개? 여기에 나오네요. 자, 근데 그냥 팩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엑심뱅크 본부장급 여기 써있네요. 컴플라이언스는 법적 요구사항 관련된 거 처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운영. 이 엑심뱅크에서 오퍼레이션과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인 그람 브라이트,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최근에 말한 거에 따르면,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지금 이 기사를 전달하는 매체 말고 아메리칸 뱅커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최근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출처가 두 다리를 건넌 거예요. 그람 브라이트가 최초의 출처를 맞는데 이 사람은 일단 아메리칸 뱅커라는 언론 매체에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기사는
이 출처를 또 한 번 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플랜,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 있냐, XRP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죠. power payment across, 여기 써있네요. 네, 80 country, 그러니까 80개국 사이에 페이먼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XRP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예, 방금 질문 주신 게 맞는 내용이네요. 아니, 일단은 이 기사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원기사를 볼까요? 여기 기사는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XRP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이 80개국 사이에서 페이먼트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원래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한 어메리컨 뱅커를 찾아가 볼게요. 기사 내용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죠. 또 80 치면은 검색이 되겠죠. 네, 써있네. 여기는 좀 다르네. We are interested, moving forward. Now you are creating a platform. 만들기 원한다. 페이먼트. 그러네요. 여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원문 출처는 아까랑 좀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용이 다르네요. 예, our client에 대한 설명 내용이죠. 이 80개가 넘는 국가에서, 예, 지금 현재 at the moment이니까 현재, 예, 80개국 넘게 있는 우리 클라이언트들 위해서 이제 이걸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원문이기 때문에 얘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80개국 정확히 말하면, 기사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80개국에 넘게 있는 거기에 본인들이 트레이드 파이낸스 이런 서비스를 한다. 그 의미보다는 일단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 엑심뱅크의 클라이언트들, 아워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80개국 넘게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사를 한 번 더 인용한 그 기사는, 예, 좀 본인들이 자해석을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원문이 더 많겠죠. 요거 어메리컨 뱅커 출처가 여기라고 했으니까요. 혹시 다른 데도 내용 있나? 80개 이거밖에 없죠. 혹시 플랜? 네. 네, 원문 기사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뭐 이 고객들 80개국 넘게 다 하겠다. 근데 이게 더 맞을 거라는 정황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엑스라피드 쓰려면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80개국 넘게 지금 준비가 돼 있을까요? 1분기 내로 그 준비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유로화랑 그리고 필리핀, 멕시칸 페소, 멕시칸이래. 멕시카나 치킨도 아니고 멕시코 페소, 그리고 US 달러, 이거랑 이제 브라질이 서서히 조심히 보이는데 이 5개국 사이밖에 없는데 갑자기 한 분기 내로 80개국까지 확대로 이제 파트너십이 맺어진다는 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너무 급격한 증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아까 그 기사 있잖아요. 요 기사를 다시 출처로 한 인용 기사, 그 기사의 기자가 틀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에? 여기요? 엑스라피드 적혀 있잖아요. 여기. 엑스라피드 쓰는 건 맞아요. 요 원문 기사에도 아까 보니까 포스트 커터라고 돼 있어요. 포스트 커터. 그러니까 1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쓸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5개국 정도예요. 5개국. 지금 엑스라피드 사용 구간은 5개국입니다. 5개국. 오피셜로 나온 거 5개국. 더 히든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제하고 말씀드리면 오피셜은 5개국이에요. 그쵸. 창현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법적 규제도 문제가 되죠. 그게 1분기 내로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되려면
가능성 있는 거는 있네요. 그 여러분들 그 뭐죠? G20 뭐 G20이나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리 이런 데서 결정이 나면은 그러니까 전 세계 표준으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금융당국들 모여서 할 때 야 우리 스탠다드 하나 만들자 해갖고 정해주면은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쉬울까요? 그 여전히 그 자금 세탁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국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도 그러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에? 엑스라피드 방금 기사 봤는데? 엑스라피드 기사를 봤는데요? 엑스라피드가 XRP를 쓰는 거예요. 아니, 엑스라피드가 XRP 쓰는 겁니다. 중앙은행장 단톡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 가격 변동성 얘기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그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의문이 드신다면 뭐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네 합리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행장이 입장했습니다. 아 웃겨. 집이요? 거래량이 너무 김한 것 같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한 거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김한 거? 김? 수수료 코인이요? 그러면 수수료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XRP 자체가 페이먼트 처리될 때 트랜잭션 코스트가 발생하는데요. 뭐하러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죠? 저 같으면 차라리 제가 중앙은행이면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차라리 XRP 완전히 배제시키고 수수료도 안 쓰고 그냥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CBDC만 가능할 것 같아요. CBDC를 그냥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 중앙은행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모델로 어떻게든 확립시켜갖고 스테이블 코인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CBDC로 해버리면 되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XRP를 수수료로 쓰죠? 정말 잘못된 생각이신데요. 이거는 완전 틀린 얘기세요. 그러니까 XRP 없이 가는 모델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왜 XRP를 수수료로 쓰죠?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 모델은. 없어요. 밸리데이터 이득은 없습니다. 인센티브 없고요. 지금 밸리데이터들 보면은 아까 리스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대부분이 다 리플사의 사업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XRP 레저를 본인들의 사업에 쓰고 있는 애들이 밸리데이터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러죠? 밸리데이터는 투표 권한이 있습니다. 어멘먼트라고 XRP 레저의 규칙, 룰을 바꿀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이 추가된다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기능이 이렇게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등장하면은 밸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80%가 넘으면 그게 오케이 돼요. 그럼 바뀌어요. 규칙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P 레저 갖고 사업하는 친구들은 그 투표 권한을 갖고 싶겠죠.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오르면은 투기자본이 올려주는 거죠, 뭐. 코발트는 전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리플사가 특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발트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더 향상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잘 되는 걸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발트가 이제 해외에서 아무래도 코발트 관련해서 589달러가 코발트라는 새로운 알고리즘과 결합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코발트를 도입을 하면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소식이에요. 코발트는 아까 설명드린 거 그냥 최악의 상황, 밸리데이터들이 다 엉뚱하고 악의적인 걸로 구성돼 있을 때 너무너무 최악인 상황에서도 수학적으로 어디까지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최악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발트는 본질적으로. 아까 그 수치도 말씀드렸죠. 61%. 아, 이종진님 되게 위험한 발언 하셨는데? 아니, 가격만큼 시청자 수가 비례했으면 하면은 제 방에 시청자가 10만 명은 돼야 10만 원 간다는 얘긴데 큰일 나실 분이네. 10만 명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쵸.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는데 순간 저도 듣고 10만 명이요? 아니요. 제가 장담하는데 1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 식으로 설명하는 게 인기를 끌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인기를 끌기 가장 좋은 거는 저도 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사실 트럼프가 XRP에 신나게 물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트럼프가 펌핑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 인기 짱이에요. 아니면은 그 베어러블 가이가 오늘 베어러블 가이 자료 어디서 보는 거예요? 베어러블 가이 이거 베어러블 가이 치면 나오나? 베어러블 가이 뭐 어쨌든 베어러블 가이 그 리드를 갖고 와갖고 야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지금 뭐 하나 보죠. 꺼내보죠. 딱 나오네. 아유 이게 아직도 리드를 열심히 내네. 아주 좋아.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리드 낸 거. 이거 지금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트럼프입니다. 이거 트럼프고 이거 로스차일드 문장. 뭐 이거는 뭐 reptilian이든 뭐든지 뭐 아무튼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이거 뭐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뭐 하는 게 인기 제일 많죠. 이거 하지 않는 이상은 10만 명에 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요 가질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춘식님이 얘기 꺼내서 제가 또 한번 부연 설명 드릴게요. 만약에 베어러블 가이가 저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리프사 직원이었다. 베어러블 가이가 저 리프사 믿을 수 없어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저런 놈이 리프사 내부 직원이었다. 리프사 절대 신뢰 못합니다. 저는. 추메요? 추메라. 추메. 추메.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추메? 10만이 10만 개씩? 10만이 10만 개요? 1원을 얘기하신 건가요? 게다가? 트럼프가 비상사태 비상사태 이미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비상사태는 아니고 셧다운인가 그냥? 네. 500억 개. 다들 추매의 용기가 있으시구나.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 시기가 되게 애매하죠. 시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아까 엑심 유로뱅크 같은 되게 오피셜한 엑스라피드 쓰는, 트레이드 파이낸셜 관련된 거, 무역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엑스라피드 1분기 내로 써주겠다고 오피셜로 밝혀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뭘 모르겠냐고 말씀드린 거냐면 일단은 리프사가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리프사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 그 누군가가 리프사 말고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리프사만큼 그런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 또는 그 국제적인 단체인 IMF 이런 데와 협업하는데도 유일한 게 리프사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러한 1년들의 팩트가 리프사가 반드시 2년 뒤에 성공해서 이 분야를 일정량 이상 점유하고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그 정도까지 단언하기에는 뭔가 제 기준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자신만의 판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년의 팩트들로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아직 1년 뒤 또는 2년 뒤에 리프사가 성공했을 거라고 단언하기가 제 기준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단언하기엔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매 같은 거는 좀 애매하네요. 막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데 리프사나 비즈니스는 더 잘 돼가요. 그러면 뭐 추매 고려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 데빌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지금 비트코인에 휘둘리잖아요. 그리고